혜인은 좌절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우상이자 굳건히 자리를 지킬 줄 알았던 홍만대가 지금은 나약한 모습으로 휠체어에 힘없이 앉아있는 모습을 본 혜인은 좌절한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휠체어에 탄 할아버지의 눈빛을 본 혜인은 깨달았습니다. 지금 할아버지가 연기를 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더 확신한 채로 지금 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만 상황상 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에 녹음 기능 있는 볼펜을 할아버지 앞에 보란듯이 두고 나왔습니다. 본가 집을 나와 후문으로 가려고 발걸음을 돌리려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안개가 채워진 듯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다시 기억을 가다듬고는 진정하며 다시 천천히 기억해보려 애써봅니다. 그때 멀리서 까만색 밴이 서고 그 밴에서 내린 현우를 보며 안도와 함께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려고 했지만 다시 은성의 모습과 겹치며 도통적이 서 있는 남자가 누구인지 감이 오질 않았죠. 은성으로 보였다가 현우로 보이는 남자의 행동과 말투, 눈동자까지 쫓으며 누구인지를 알아내려고 집중했어요. 백현우? 따스하게 자기를 걱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남자가 그제서야 현우임을 알게 됐고 혜인은 겉으로 티는 안 냈지만 속으론 망연자실하며 이제 진짜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음을 깨닫습니다. 얼굴이 좋지 않아 보이는 혜인을 보며 걱정스러운 마음이 컸던 현우는 혜인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평소에 괜찮냐는 말에도 괜찮다고 했어 웃어 보이던 그녀였지만 그날따라 정말 몸이 좋지 않았던 걸까? 바로 고개를 절레절레 가로지었습니다. 좀 어지러워, 눕고 싶어. 몸이 축 늘어져 기운이 없어서 금방이라도 푹신한 침대와 이불에 눕고 잠들고 싶었습니다. 이 시간에 용두리까지 가기에는 많이 늦기도 했고 안색이 창백해 보이던 혜인이 걱정되어 어쩔 수 없이 이혼 후 따로 혼자 지내던 오피스텔로 혜인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오피스텔 안 비밀번호를 누르던 현우를 보자 혜인은 속으로 놀랬습니다. 비밀번호가 1031. 본인 핸드폰 번호와 똑같은 비밀번호 1031. 현우와 혜인의 아기 예정일인 1031이 비밀번호인 걸 알게 된 혜인은 애써 슬픔을 눌렀습니다. 아기가 유산된 이후로 더 사이가 멀어진 혜인과 현우였지만 아이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애틋하게 비밀번호로라도 설정을 해놓으며 몸은 멀어졌지만 마음만은 잊지 못하고 있었죠.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서자 널브러져 있는 옷가지와 남정네 혼자 살고 있는 티가 팍팍 나는 남자 냄새까지 나니 혜인은 오히려 현우의 아지트의 온 느낌에 긴장된 몸이 조금씩 녹아짐을 느끼게 되죠. 현우가 있는 곳이 진짜 자기 집으로 느끼게 되어 편안해진 덕분인지 배고파졌습니다. 밥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능수능란하게 손을 씻고 밥 차리는 현우의 뒷모습을 보니 이대로 시간이 멈춰졌으면 좋겠다 싶었고 왠지 연애 때의 설렘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구수한 된장찌개를 입에 한 입 넣어본 혜인은 본가에 고용된 요리사가 만든 음식보다 용두리에서 먹던 시어머니의 음식과 다를 게 없이 친근하고 맛있어서 현우를 보며 감탄합니다. 큰 기대를 하지 않은 탓인지 더 맛있게 느껴졌던 걸까? 맛은 둘째치고 단란한 식탁에 단둘이 저녁 먹는 가족 같은 이 분위기에 차라리 결혼 후에 퀸즈가에 들어가 살게 아니고 우리 둘이 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에 혜인이 피곤해할까 싶어 침실에 이불을 새 이불을 꺼내 깔끔하게 정돈하던 현우는 잘 정리된 침대 위로 평소 자신이 입지 않은 큰 박스티의 티셔츠를 가지런히 올려다 두고 방에서 나가는데요. 비록 지금 이혼한 사이이지만 이혼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의 사이는 이랬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에 씁쓸히 안방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안방에서 잘 자고 일어나던 혜인은 소파에서 곤히 잠들고 있는 현우에게 다가가는데요. 현우의 옆으로 앉아 가만히 그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며 어루만집니다. 결혼 후 3년 동안 이렇게 가까이서 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는데요. 알게 모르게 식구들에게 상처받았을 그에게 미안했지만 상대방에게 사과하거나 고백하는 게 익숙치 않았던 혜인은 나름 자기의 방식대로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혜인의 손은 현우의 입술 끝에 멈춰지게 되고 그때 현우의 눈이 번쩍 떠지고 멍하게 얼굴을 감상하던 혜인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서게 됩니다. 일어선 혜인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워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현우가 혜인의 손을 덥석 잡고는 그대로 그녀를 눕혀버렸죠.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던 그때 그 감정 그대로 서로를 더 원하고 찾으면서 뜨겁게 안았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끌어안으며 잠을 청한 혜인과 현우는 오랜만에 걱정과 근심을 잠시 내려놓은 채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개운하게 자다 일어나 혜인과 함께 용두리로 향하며 용두리 집에서 모두 모인 그때 갤러리에서 가져온 파일을 하나 둘씩 열어보며 비자금의 행방을 서둘러 찾기 시작합니다.
한편 윤은성으로부터 현우를 해치라는 지시를 받은 부동산 중개업자는 서울에 백현우가 있을 만한 곳을 다 뒤지다가 없으니 용두리로 향하게 되는데요. 용두리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백미선 패거리에게 딱 걸리게 되죠. 사실 며칠 전부터 용두리에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검정색 차량에 검정색 카메라로 용두리 주민들을 밀착하며 도찰을 하고 있던 남정네 2명을 마주치고 나서 그날 이후로 눈에 불을 켜며 그 2사람을 잡으러 마을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잡히기만 해봐라 이놈의 새끼가. 그때 그 남정네들 때문에 부러지던 500만 원짜리에 내 인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갖게 된 비싼 명품 구두굽이 부러진 그날. 그 구두를 붙잡고 슬피 울었죠. 내 구두를 이렇게 만든 두 놈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노라. 백미선은 마을의 순찰을 돌며 남정네들을 꼭 잡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럼 백미선의 눈에 부동산 사기 중개업자가 잡히게 되고 멀리서 담배를 피며 용두리 마을 안의 주변을 쭉 탐색하는 듯 보이자 기분이 나빠진 백미선은 3인방과 함께 그에게 걸어갑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중개업자는 고개를 들어 껄렁껄렁하게 침을 뱉고 팔짱을 끼며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용두리 사인방과 눈을 마주치게 됩니다. 뭐요? 요 며칠 계속 왔다 갔다 하던데. 무슨 볼일? 그때 그의 부하 중 한 사람으로 보이던 검은 옷을 입은 한 사내가 중개업자에게 뛰어오더니 아무리 뒤져도 백현우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자 백미선은 눈에 불을 켜며 그에게 달려들었어요. 백현우? 당신들이 우리 현우를 어떻게 알아? 인상이란 인상은 다 쓰면서 점점 중개업자에게 다가가 험악한 인상으로 묻자 중개업자는 당황한 듯 서서히 뒤로 물러나게 됐고 그때 푸직 하는 소리와 함께 뒤를 돌아보니 김선아가 밟았던 자리 그대로 소똥을 밟고는 비명 지릅니다. 아 이런 미친년들을 봤나? 당장 안 꺼져? 니들이 뭔데 우리 현우를 찾냐고. 몇 주먹거리도 안 되는 여자들이지만 지금은 발에 묻은 소똥이 역겹고 냄새나기 때문에 얼른 피하는 게 상책이다 싶은 중개업자는 신발을 벗고 얼른 차에 타고는 도망가 버렸고 백미선과 3인방은 헛웃음을 치며 별것도 아닌 게 괜히 용두리 사인방이 아니다고 큰소리 뻥뻥 칩니다. 그들 사이로 홍범자가 무슨 일이냐고 가까이 와 상황을 보아하니 소똥 묻은 신발 한 짝이 바닥에 나뒹굴어 있고 심각한 표정으로 쭈그리고 앉아서 신발을 보고 있던 백미선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물었죠. 무슨 일이에요? 아니 글쎄 요면일간에 몇몇 남정네들이 와서 우리 현우 있는지 없는지 감시하더라고요. 얘기를 듣던 범자는 이 모든 게 윤은성과 모슬이의 짓이라고 생각하며 고맙다는 말과 함께 얼른 용두리 본가로 향하게 됩니다. 용두리 본가에 도착하자마자 멀리서 오는 벤츠 한 대에 혜인과 현우가 내리고 범자는 그런 그들을 얼른 누가 볼세라 집으로 들어갑니다. 고모 무슨 일이야? 백서방, 윤은성이나 모슬의 약점 잡은 거라도 있어? 왜 그러십니까 고모님? 범자는 침을 꿀꺽 삼키며 백미선에게 들은 내용 그대로 현우에게 전달했고 내용을 듣던 현우의 표정이 심각하게 일그러지며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모두들 안방으로 모여주셨으면 합니다. 현우는 퀸즈 가식구들과 함께 안방에서 은밀하게 얘기를 시작하는데요. 혜인은 갤러리에서 훔쳐온 정보를 발판 삼아서 가족들에게 설명합니다. 비자금은 우리 본가에 있는 것 같다며 모슬이와 윤은성이 눈치채기 전에 우리가 먼저 빼돌려야 된다고 말하죠. 지금은 윤은성이 저에게 미쳐 있어요. 그걸 잘 이용해서 제가 본가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혜인의 말에 김선아는 절대 안 된다면서 팔짝 뛰며 뒷목을 잡고 얘기합니다. 제정신이니? 몸도 안 좋은 애가. 백서방, 우리 혜인이 정기검진일이 언제야?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일정을 잠시 보던 현우는 다음 주라고 얘기하자 당장 내일이라도 가서 검사 다시 해보고 치료도 받아보라고 현우에게 부탁하는데요. 물론 자기가 같이 갔으면 좋겠지만 몇십 년 동안의 오해와 서운함이 풀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녀 사이가 어색한 사이가 되었고 그런 본인 때문에 혜인이 되려 불편할까 싶어 현우에게 부탁하는 선아의 마음도 불편합니다. 네, 내일 당장 가보겠습니다. 염려 마세요 장모님. 그렇게 가족회의가 끝이 났고 다음날 선아의 걱정에 다음 주에 있는 병원 일정을 주치의에게 혹시 오늘로 당겨볼 수 있을까 싶어 연락했습니다. 괜찮다는 대답을 듣고서야 현우와 혜인이 서울로 출발하게 되는데요. 서울로 출발하는 차 안에서는 현우와 혜인의 손은 맞잡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게 되죠. 도착한 병원에서 몇 시간이나 걸리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검사를 하고서야 진료실에서 주치의와 마주보게 됩니다. 한참을 컴퓨터 화면만 보던 주치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간호사와 통화를 하고 있었고
알겠다며 전화를 끊던 주치의는 자신의 앞에 앉으라며 현우와 혜인에게 손짓을 합니다. 무슨 문제라도 백혈구 수치가 평소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알아보니 홍예인 씨가 현재 임신 중이네요. 네? 임신이요? 현우와 혜인이 서로 당황한 채 의사의 다음 말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의사 또한 난감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